자, 이 시간에는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시간에는 여러분 아침 시간에 스트레칭 하셨죠? 그렇죠. 스트레칭을 언뜻 보면 뭐 이런 걸 다 해.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런 걸 다 해. 뭐 하는 거야 이거. 그 의사로서도 제가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이해를 못했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제가 이제 미국을 갔잖아요. 미국서 이제 의사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저 시간만 나면 스트레칭을 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도 한 사람이 어떻게 해? 그건 있잖아. 이런 식이에요. 한국에서는 그 실내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아주 그게 자연스러워요. 이 사람들은 스트레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자, 여러분, 스트레칭에서 오늘 아침에 배우셨을 거예요.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요소예요. 뭐예요? 자, 스트레칭이라는 말은 영어로 땡긴다는 말이에요. 고무줄 땡기듯이. 뭘 땡겨요? 근육을 땡긴다는 거예요. 근육이 딱 이렇게 팽팽하게 땡겨지도록. 그러니까 근육을 우리 몸에서 안 쓰는 근육이 너무 많아요. 평상시에. 그러면 근육은 안 쓸수록 자꾸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 자꾸 쇠퇴해요. 근육. 그래서 저도 요즘 텃밭에 나가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하도 힘들다고 그래서 그건 그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맨날 불평을 하고 있냐 해서 실제로 해봤더니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야, 이거 이제 저보고 뭘 하라니요? 토마토 모종을 심고, 그 다음에 막대기, 이거를 세워줘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집게를 가지고, 그 토마토 줄기하고, 그 대하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작업. 그럼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집게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있더라고. 그거 사가지고 와서 해주고 또 그 다음에 해주고 이거밖에 안 해. 근데 허리가 아파 죽겠어. 예.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건 안 아프고 야 맨날 허리 아프다 그러더니 아플만 하겠구나. 근데 우리 집 사람은 한번 구부리면 30분은 거뜬하게 해내요. 1시간도 좋아. 근데 저는 10분은 못 하겠는 거야. 왜 그렇게 아플까? 저는 이런 동작을 안 해. 이게 옆에서 하는 걸 보면 너무 쉬워. 그건 일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한 5개 정도만,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아파요. 뭐가 아파? 척추가 아픈 게 아니라 근육이 아파요. 왜 아프게? 왜 아프냐면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거야.
여기 근육인데 사용을 나는 평상시에 쓰지 않던 근육을. 그럼 안 쓰던 근육을 쓰는데 그게 왜 아파요? 네. 근데 우리 집 사람은 한 30분, 1시간 예사로 해. 그 집 사람은 많이 썼어. 자,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게? 많이 쓰는 사람은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전혀 안 쓰던 저 같은 사람은, 야, 이거를 어떻게 해 먹어? 난 도저히 못 해 먹겠다. 왜 그럴까요?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 근육에. 네.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돼. 근육의 산소 공급은 뭐를 통해서 돼요? 예, 모세혈관이야. 그러니까 쓰는 근육에는 우리가 모세혈관들이 다 잘 가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잘 안 쓰는 근육은 모세혈관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안 쓰는 근육은 모세혈관들이 다 퇴화돼 있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떤 여러분 애들이 해서 어떤 할머니들, 특히 할머니들이 자꾸 뭐가 아프다 그래요? 가슴이 아프다. 아이고. 이런 거를 협심증이라 그럽니다. 협심증. 이제 협심증이란 말은 심장이 어떻게 쪼그라드는 것처럼 아프다. 그게 협심증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심장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항상 운동을 합니다. 피를 뿜어야 되니까. 그 뿜었다가 쭉 뿜었다가 그다음에 또 확장했다가 또 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은 이제 이걸 보면 여기 심장을 죽은 사람의 심장을 꺼내 가지고 이것을 어떤 화학 물질에 담궈 가지고 근육만 녹이는 거예요. 다 녹이면 뭐만 남아요? 혈관이 남아요. 이렇게. 이건 좀 굵은 혈관,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는 왼쪽 심장이고 여기는 우측 심장에는 노란색으로 물을 들였는데, 자 여기 보면 이런 데는 모세혈관이 어떻게 잘 발달돼 있어. 근데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모세혈관이 엉성해요. 이렇게 엉성한 데가 많으면 조금만 내가 어떻게 운동을 더 많이 해도 어떤 사람은 조금만 내가 세수를 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세수를 하면 심장에 산소 공급을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모세혈관이 이런 식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데는 안 아파요. 그러나 이렇게 엉성한데 이런 데가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앉아서 일을 하는데 여기 안 쓰던 근육을 쓰기 시작하니까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협심증이 아니라 무슨 협심증이라기보다 음? 협, 협등증이지. 그러니까. 자, 등에 근육이, 이제 이게 모세혈관이 발달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여튼 허리 아프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주로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한다.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다.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탔다. 그럼 뉴욕까지 한 15시간 걸려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안 아파요? 들어놓으면 안 아파. 왜 들어놓으면 안 아파요? 이렇게 꼿꼿이 앉아있으면, 이 근육이 뭐를 받쳐야 돼? 우리 이 무거운 이 머리통을 받쳐야 돼. 그래서 꼿꼿이 앉아 있으면 아파요. 이거를 받치려니까. 그래서 이 척추에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쪽으로 좌편, 우편에 큰 기둥이 있어. 이 기둥은 어떻게 하지 못하게 이 허리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딱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그거를 무슨 근육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등심이라고 그래. 등심. 근데 기둥 2개만 가지고 이 허리를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을 받쳐주지 못해요. 그래서 기둥이 몇 개가 필요해. 뒤쪽 바깥쪽으로도 좌우로 2개가 필요하고, 그다음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근육의 기둥이 자 바깥쪽으로 2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쪽 안쪽으로 2개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 요거는 등심, 요 2개는 안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척추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네 기둥 한 가운데 척추가 있어야 돼. 그렇죠? 이제 척추에. 자, 허리가 안 아프려면 이 2 기둥의 안심과 이 바깥쪽의 등심 근육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허리 아프다 소리 안 해요. 여기에 모세혈관이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는 사람이 뭐 조금만 뭐 하면 허리 아프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아주 중요해요. 모세혈관은 모든 세포에 뭐를 공급해요? 산소를 공급해요. 이 세포에게는 산소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데 자꾸 세포를 일을 시키면 세포가 불평을 하는 게 그게 통증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충분한 데서 기분 좋게 놀면
두통이 어떻게 돼버려? 싹 없어져 버려. 왜?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고, 예. 거기서, 이제 등산한다고 걷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러면 통증이 싹. 통증은 언제 생겨요? 핸드폰을 탁 열어보니까 골치 아픈 문자가 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문자 또 보내고 답변하고 또 그건 답변하고 한 30분 하다 보면 골치 지끈지끈해요. 왜 그래? 이 문자 이거 치면 우리 나이 때는 이 문자가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 요즘 젊은이들은 막 안 보고도 막 하는 것 같아. 우린 보고도 또 실수하고, 그러니까 또 지우고 또 다시 하고 한 30분 하고 나면 막 골이 지끈지끈.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동안에는 스트레스 받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뭐를 잘 안 해요? 호흡을 잘 안 해. 그 숨을 죽여야 돼. 이제 집중을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또 틀렸잖아. 뭐 이랬으면서. 그러니까 산소 흡입도 충분하지 못하고 숨은 죽이고 긴장은 되고 이렇게 되면 뇌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머리가 아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여기. 예. 참 공기가 좋구나. 이러면 어떻게 돼? 골치 아픈 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아주 중요한 게 있죠. 그 중요한 그게 뭐예요? 뭐가 산소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예? 미토콘드리아. 그렇죠. 미토콘드리아하고 또 뭐 있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네? 유전자지. 네. 미토콘드리아는 좀 없어져도 괜찮아. 근데 유전자는 조금이라도 뭐요? 없어지거나 날아가거나 작동을 안 하거나 금방 병 걸려버려. 이 미토콘드리아들과 그리고 특히 유전자들이 이 산소를 굉장히 필요로 해요. 이 산소가 안 들어가면 생기 에너지, 그렇죠? 진, 선, 미 이를 어떻게 할 때 받는 에너지가 생겨요? 진, 선, 미를 어떻게 할 때? 알 때, 그렇지. 이 두목님 큰일 났네. 예. 공부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야, 이거는 진실이야. 하는 걸 깨달을 때 생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탁 켜져서 세포가 회복되는 것을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지 유전자, 이 산소가 안 들어오면 유전자는 생기를 잘 못 받아요. 왜 이렇게 여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생기가 탁 들어오려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을 받는 상황이라야 생기를 받고 그 생기를 받으면 꺼진 유전자가 그렇게 잘 켜지고 그 다음에 손상을 받았던 유전자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예,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상 상태로. 그래서 변질된 암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건강에는 이 호흡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산소 공급을 물론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지만 그 생기도 내가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태라야만 생기가 유전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만큼 그래서 산소가 유전자를 조절하는 능력은 없어. 그러나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될 때만이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잘 조절해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산소는 그만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는 자, 몸의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은 자, 그 몸의 스트레칭은 외부적 환경이라고 칩시다. 그다음에 또 뭐의 스트레칭이 필요해? 내면, 마음의 스트레칭. 옛날에는 조금만 상대방이 잘못하면 이게 마음이 어떻게 포용력이 없어가지고 금방 짜증이 나버려. 그러나 마음의 스트레칭을 많이 잘하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어떻게? 오케이, 포용하자. 그래서 이 마음의 포용력이 넓어져야 돼.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몸 세포들의 그 포용력 또 이제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근육도 이렇게 당겨주면 이 뒤에 근육이 쫙 당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당기면 이 근육이 당겨지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 사람은 이 근육도 쓰기는 쓰는구나. 그래가지고 뭘 보내죠? 모세혈관을 걸로 보내줘요. 그래서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잘 하면 모세혈관이 발달을 해가지고 온 몸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찌부듯하다 그러죠. 찌부듯하다, 결린다, 뭐 애매한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싹 없어져요. 그런 것들, 사람들 보면,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자나, 목이, 뭐 어깨가 결린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해요. 이게 다 모세혈관이 충분히 뻗어 나가서 이렇게 잘 퍼져 있지 않고 모세혈관들이 어떻게 됐다? 그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많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는 저는 요즘 이제 5시 반이면 일어나서 나가서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걷다가 쉬면서 스트레칭을 아주 철저히 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면 하나, 둘 해서 몇 번까지 가요? 네? 8번? 네. 저는 한 동작에 20번씩 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결리고 뭐 땡기고 뭐 이런 거 없어.
땡기는 것도 아파요, 안 아파요? 땡긴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칭인데, 그건 스트레칭은 조금 아프다 싶을 때까지 땡겨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뭐가 제일 안 올라가? 이 가랑이 제일 안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 저는 가랭이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게 이 뒤에 근육이 당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이 포지션에서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뭐 30분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온 몸에 허리,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나면, 그래서 여기 계시면서 여러분 좀 뭐 할 일이 없다,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싶으면 저는 스트레칭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사람은 뭐 빨리 출발해야 된대. 빨리. 그래서 여보 빨리.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그래서 제가 좀 뒤따라 나가면 항상 불안해해요. 그래서 저는 불안하지 말라고 먼저 나가 있어. 근데 빨리 나오라 그러놓고 지가 안 나와.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이 뭐예요? 투덜투덜하면 모세혈관이 없어져.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스트레스 받은 모세혈관이 이제 좁아지고 이제 수축해가지고 산소가 잘 안 가요. 그때마다 어떻게 그 이제 스트레칭을 잘 하고 있으면 그제야 나와. 그래서 아무것도 기다리는 시간이야말로 정말 이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야. 그러면 저는 스트레칭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는 온 몸의 근육이 잘 스트레칭이 잘 돼가지고 이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그냥 펄쩍펄쩍 뛰어도 돼. 이게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한 30번 해도. 그러면 다른 세상이야. 다른 분들은 뭐 이래서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늙었다는 것이 막 절실히 느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칭을 잘 하세요, 열심히. 네. 우리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열심히. 네. 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온 몸에 모세혈관들이 잘 뻗어나가고 이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서 간이나 폐나 모든 부분에 스트레칭하면서 뭐를 내가 하기 때문에 심호흡을 착실히 하기 때문에 폐나 근육이나 모든 장기에까지도 모세혈관이 어떻게 자꾸 뻗어져 나가요. 그렇게 되면 뭐 조깅을 해도 어떻게 뭐 그렇게 숨 안 차요. 이제 그리고 이제 경사 올라가는 거 아주 쉽게 힘 안 들이고 올라가요. 요게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한 30분만 해도
여러분이 한 일주일만이라도 이 스트레칭을 착실하게 하다 보면 그 일주일 후에 컨디션이 어떻게 이 몸 컨디션이 확 달라진 거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폐섬유화증이라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 폐에 섬유화가 자꾸 되고 있다. 섬유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게? 네. 섬유화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얼굴에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돼? 뭐가 생겨요? 흉터가 생기잖아요. 흉터가. 그 흉터가 섬유질이에요. 그 섬유질은 왜 생기냐면 지금 화상 때문에 정상적인 피부 세포가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정상적으로 죽어버린 피부 세포를 어떻게 대체하고 그 상처난 부분을 이렇게 덮어 씌워야 되니까 임시로 섬유세포라는 것이 와가지고 섬유질을 분비해. 그래서 뭘 만들어요? 흉터가 섬유질이야. 그래서 간경화, 그러면 간세포, 진짜 세포가 자꾸 죽고 그 죽은 간세포가 있던 자리에 공간을 메꿔줘야 되잖아. 그 메꾸려면 뭘 가져와야 돼? 섬유질. 그래서 섬유세포가 와서 섬유질을 생산해가지고 간세포가 죽어서 없어진 그 빈 공간에 흉터 조직으로 채워줘. 그래서 그 흉터가 자꾸 많아지는 것을 섬유화, 경화라고 부르기도 했어. 그래서 간경화나 간섬유질화나 섬유랑 같은 말. 그러니까 폐섬유화도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폐경화하고 꼭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화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이제 뇌도 뇌 세포가 뇌 안에서 많이 죽으면 거기에 흉터를 만들어야 돼. 그 경우에는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다 같은 단어를 쓰지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사들은 쉬운 것도 헷갈리게 만드는데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래 아마 환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야 잔소리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경색, 경화, 섬유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섬유화가 되는 이유는 더 이상 모세혈관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부분 모세혈관이 없어진 부분이는 심근세포, 심장 근육 세포가 쉽게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죽으면 그 심장 근육 세포가 죽은 부위가 뭐화돼? 섬유화. 그래서 심근경화라고는 그러지도 않고 심근섬유화라고도 그러지 않고 심근경색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헷갈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꼭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심근경색이 와 있다, 뇌경색이 왔다. 우리 두목님처럼 간경화가 심하다. 지금 간경화, 암은 아예 사라지고 없고, 간암은 지금은 이제 간경화가 어떻게 점점 좋아지고 있어.
점점 간 경화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은 폐섬유화 환자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폐경화가 폐섬유화도 어떻게 좋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잘하면 간 경화도 완전히 없어져요. 완전히. 그래서 자, 그래서 이 간 경화는 그러면 어떻게 간 경화가 없어지냐?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제 줄줄 외울 거예요. 응?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환자는 이 병이 날 수가 있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알면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희망이 생겨. 이 희망이 생길 때 엔도르핀 나와야 나와. 간경화도 좋아질 수 있구나. 폐섬유화도 좋아질 수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 그냥 무작위로 낫는다고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간경화도 낫고 따라서 폐섬유화증도 날 수 있구나. 그렇게 돼 있구나. 이거를 속속들이 알아야 돼. 알면 내가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니까 뭐예요?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있던 것도 어떻게 켜지면서 엔도르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경원님, 간경화는 어떻게 나아요? 뉴스타트 열심히 하는데 세포가 그 간경화는 굳어져 가는 건데, 그 지난번에 박사님 말씀하실 때 세포가 재생되는 그 간 안에서 그게 흉터처럼 점점 비워지는 걸 채워준다고. 50점. 자, 이제 이게 간이에요. 자, 우리 황 회장님 경우는 이걸 폐로 보시면 돼. 그러면 여기 이제 자, 이거 한 개 한 개들이 다 간세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세포가 여기서 어떻게 죽어버려? 죽으면 이 빈 공간으로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생겨야 돼? 흉터가 생겨야 돼. 그러니까 흉터가 생겨야 된다는 말이 바로 섬유화되어야 된다. 또는 경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물질로 채워진다? 섬유질. 섬유질은 요즘 한국 여성분들은 섬유질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저거를 섬유질 그걸 몰라도 이 섬유질이 실제로 어떤 물질이냐 하면 저 섬유질을 콜라겐이라고 그런다. 그거 알죠? 요즘 한국 여성도 콜라겐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 섬유질 콜라겐, 이 콜라겐 섬유질을 생산해내는
세포가 있어. 섬유세포야. 이 섬유세포는 어떻게 콜라겐을 생산하냐 하면 섬유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에서 이 유전자는 뭐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다? 콜라겐을, 섬유질을. 그래서 섬유세포 안에 콜라겐 생산 유전자. 그래서 섬유세포가 여기에 와서 이 공간에 와서 다 이동해 옵니다. 섬유세포는 온 몸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이 부분이 간세포 또는 폐세포가 다 죽었다. 그러면 섬유세포들이 자일로 삐집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기에 흉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빈 공간을 메꿔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섬유질 그래서 다 메꾸는 거예요. 메꾸고서 섬유세포는 돌아가. 그러다가 또 좀 있다가 또 여기 세포들이 또 다 죽어. 그 여기도 이제 흉터가 생겨. 그래서 이제 여기도 생겨. 이제 이렇게 되면 간 기능이 떨어지죠. 세포가 건강한 세포들 여기도 이제 흉터. 이런 세포들 건강한 세포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세포들이 점점 줄어지니까 간 기능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그 간 기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 식도 정맥류라는 것이 생겼어. 이게 또 이제 터져서 피토하고 막 그래서 죽을 뻔했어. 이제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지금 저 흉터가 생긴 그 흉터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간경화가 나려면 그러니까 폐섬유화가 회복하려면 흉터가 없어져야 돼. 자. 흉터는 왜 생겼어요? 세포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공간이 발생했으니까 흉터를 반드시 뭐예요? 만들어줘야 돼. 왜? 그러니까 흉터가 필요하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필요한 거는 다 만든다고. 그렇죠? 유전자들이. 자, 이제 근데 여기다가 뭐 약만 계속 약은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전자하고 상관이 있는 거는 뭐였습니까? 저녁에 제가 강의했잖아. 환경 그리고 뭐 생활 습관 너무나 기초적인 거야. 그 환경에도 무슨 환경과 무슨 환경이 있다? 내면의 환경도 회복돼야 되고, 외부적인 식생활이나 운동이나, 그리고 이런 외부적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돼. 약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 환경이 변해야 되고, 나의 생활 습관이 변해야 유전자는 다시 그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 운동하네. 이 사람 현미밥 먹네 지금부터. 와 내가 앞으로 이제 내가 그동안에 고대하던 건강한 생활 습관이 시작이 됐네. 그리고 오늘 아침엔 또 뭐까지 하네? 스트레칭까지 하네. 이렇게 되면 세포들이 고대한 놀라운 일들이 뭐예요? 벌어지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 간세포 죽었던 거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야 될 뭐가 생겼네? 필요가 생겼네.
보면 볼수록 머스커 같아. 응? 자, 그러니까 이 필요성, 간이 다시 정상화될 필요가 있네. 내 폐가 다시 정상화돼야 될 필요가 있네. 지금 폐섬유증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회장님은 이 뉴스타트를 구체적으로 뉴스타트에 대해서 아직도 배워본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게 있다. 이건 뭐 같다? 느낀 게 있는 거야. 운동이야, 운동. 운동하되 어떻게? 산에 가야 돼, 산에.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런 감이 확실히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이게 운동해야 해. 이제 이제 비탈길 올라오면 그래도 숨쉬기가 힘들어도 어떻게? 나는 한다고. 그러면 폐섬유화가 되면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 나는 운동으로 한번 이겨볼 거야. 나는 등산할 거야. 나는 밀어붙일 거야. 이러한 뭐요? 내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계셨다. 그러면서 등산하는 거를 안 빼먹어. 그 바쁜 중에도 바쁘면 어떻게? 반드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운동이 뭐예요? 제일 중요해. 예? 새벽 뭐예요? 시간 없으면 새벽 4시라도 일어나서 하셨대. 산에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람이 저런 병을 가지고,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벌써 가셨어. 근데 이분은 그 정신력으로 어떻게 뭔가 나는 내가 한번 싸워보고 왜 약을 먹어보니까 약 가지고는 좋았지 안 좋았죠. 이 약은 약으로 안 되겠네. 그러면 내가 할 건 뭐예요? 운동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참 잘하신 거야. 그것이 바로 그렇게 그러면 운동해. 라고 한 음성을 들으신 것 같아.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교회니 뭐 이런 거 안 댕겼어. 하나님은 교회 안 댕겨도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 가지고 고생이 너무 심하시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네? 절에 댕기시다가 이제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근데 가봐도 뭐가 뭔지를 어떻게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와야 나를 등산을 시키고 나를 이 정도라도 유지시켜 주신 분이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구나. 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무슨 뉴스타트를 학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지식은 없어도 내가 그럴 것 같아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식은 안 배웠는데 지식은 학습을 해야 배우는 게 지식이고 그 다음에 안 배워도 아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지혜라고 그래. 지혜. 예. 그래서 이 알지자, 지식지자는 이게 알지자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식지자예요. 알지자. 지혜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아.
여러분, 새들이 새 집을 짓는데 배웠어요, 안 배웠어? 안 배웠어. 한 번도 레슨 안 받아. 그런데 딱 알맞는 크기의 새 집 지어야 지어요. 딱 짓어. 필요한 사이즈. 정확하게. 그리고 그 어떤 새들은요, 이게 어떤 풀을 물고 와서 이게 뭐까지 해? 이 바느질까지 하면서 꼬매고 이런 거 다 합니다. 그게 지혜야. 지혜의 지자는 어떻게 쓰게? 같지 않습니다. 예. 저게 뭐예요? 말씀왈, 공자왈 할 때 왈. 그러니까 저거는 뭐를 듣고 알았다? 말씀을 듣고 알았다. 누구 말씀입니까? 그렇죠. 새들이 집을 짓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짓도록 해준, 말씀해준 그 지혜로 짓는 거예요. 뉴스타트는 알고 보면 다 지혜입니다. 지혜를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지. 예. 누구나 안 배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 지혜하고 거리가 어떻게 멀어지게 살고 있어가지고 지혜를 잘 못 받아.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해는 무슨 해자예요? 알지자는 지식이고 지혜 지자는 뭐예요? 지혜라고 그래요. 해는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야. 그러면 이 지혜는 이 말씀하시는 분의 이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체들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다. 배운 게 아니다는 거지. 그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업에 성공하신 우리가 노하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다른 사람 몰라. 왜? 대학에서도 안 가르쳐. 그러나 나는 나만이 가진 뭐가 있어? 노하우. 그게 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각 사람마다 그런 지혜라는 선물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면 그 노하우,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 나쁜 새끼들이 없어. 아주 그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막 남을 남을 해치고 막 자기 자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별로 없어.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해야 돼. 배워서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사람다. 나는 이 세상을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 스타트를 하자.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내가 내 생활 습관도 확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때까지는 일 중심, 사업 중심으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뭐예요? 내가 전적으로 내 건강 중심으로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도 다 지혜로운 생각이라 그래. 그런 생각도 다 누가 은혜로 선물로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두 분이 참 가까우신 것 같아. 예, 그렇죠. 아주 그래서 두 분이 정말로 요즘 젊은 세대 같으면 동성애하는 건가? 그 우리 시대는 동성애라는 것을 알아 몰라. 우리 시대, 우리 나이에 그런 거 상상도 못해 그런 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도 미국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미국 병원에서 이제 미국은 옛날부터 동성애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막 욕을 하고 비웃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동성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대야. 그걸 갔는데 외국인 의사가 또 이제 저하고 외국인 의사 2명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미국 사람들이야. 그런데 자연히 우리 둘이는 서로 외국인이니까 가까워질 수밖에 서로 동정이 되고 서로 고생이 많으니까. 그래 아주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너무 친해서 그 친구가 파키스탄에서 왔어. 아직도 안 잊어버리네. 이름이 익발이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 익발하고 나하고 손잡고 댕겼다고. 손잡고 다니면 안 되는데. 미국에서. 그랬더니 난리가 나서 병원에서 한국 의사하고 지금 파키스탄 이것들이 동성애자들이네 이거.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동성애자라 그러면 막 혐오했다고. 그래서 이제 저를 아주 좋아하는 간호사가 조용히 물어볼 게 있대. 그 너하고 익발하고 동성애 하는 거냐? 동성애가 뭔데? 하여튼 미국에는 그런 게 있대. 그걸 우리 미국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니까. 우리는 동성애가 뭔지 몰라. 그럼 이제 그 익발도 파키스탄 왔으니까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이슬람은 동성애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야 손잡고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게 해명이 되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오해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친구분이 이 뉴스타트를 추천해 주셨어. 예. 예. 그래서 근데 친구분은 또 왜 추천하셨냐고 그랬더니 지인이 여기 와서 아주 좋아지신 분이 있다. 참 이 나이에도 이렇게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이제 정이란 건데, 이런 관계, 친구 이 관계가 이 내면의 환경에 아주 좋은 환경을 조성해요. 이게 그러니까 또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요즘 그 사람들이 개를 많이 기르잖아요. 그 개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개를 위해서라면 뭐 사람보다 더 남편 저리 가라. 그렇죠. 근데 그 개를 사랑하는 것도 이제 그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풍부해야 돼? 사랑이 풍부해야 돼. 그런데 지금 사랑이 풍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배신을 당했다. 뭐 이렇게 될 때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는 거죠. 이 생기가 막힐 때 이제 유전자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게 포용할 수밖에 없어. 나의 유전자를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시작을 하면 우리 회복해야 되겠다. 이거 운동도 열심히 하고 폐 세포들이 어떻게 다시 재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간 세포들이 이 공간에서 재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콜라겐을, 이 섬유질을 어떻게 제거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그 제거를 어떻게 하냐? 이제 저게 관건이었어. 제가 옛날에 간경화 환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 그 간경화도 낫는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콜라겐도 저 섬유질도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제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번쩍 떠오르는 지혜가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요즘도 아마 성형외과에서 할 거예요. 콜라겐을 어떻게 피하에다가 주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뭐 없애려고? 눈가 잔주름 없애려고. 그래서 도톰하게. 그럼 그거는 필요한, 그러니까 인공 흉터를 만들어준다니까, 피하에 피부 밑에 콜라겐을 주사해가지고. 그러면 인공 흉터니까 그건 본래 필요한 흉터요? 아니요? 본래 필요하지 않은 거지. 미용 성형상으로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볼 때는 이 여자가 미쳤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다 일부러 인공적으로 흉터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는 뭐라 그러게? 이거 필요 없어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게? 몸에서는 그 인공 흉터를 만들어낸 그 콜라겐을 어떻게 제거가 되냐 안 되냐 요걸 알아봐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성형외과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그 인공 흉터 그게 영원히 가냐? 그랬더니 안 가. 어떤 사람들은 뭐 6개월 만에 대략 1년도 가기 힘들어. 그럼 가기 힘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인공 흉터 없어진다는 말이야. 그러면 인공 흉터가 없어진다면 여기 있는 흉터도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야. 그렇지. 쓸데없이 돈 들여가지고 그런 인공 흉터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몸 안에서는 허용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이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제거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제거가 되냐? 이제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제거하냐? 그거를 제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이 섬유세포, 본래 이 흉터 섬유질을 만든 섬유세포가 와요.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흉터를 어떻게 녹여가지고 가지고 가. 녹여서 제거해요. 그래서 이 섬유세포 안에 또 무슨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이 흉터를 제거하는 콜라겐 이 흉터를 제거하는 물질이라면 여기서 콜라겐 해놓고 여기에다가
ASE를 붙여서 콜라게네이즈라는 물질이 있으면, 저 콜라게네이즈는 뭐 하는 물질이 하면 쌓여 있는 콜라겐을 어떻게 녹여서 흡수하는 물질이야. 그러면 콜라게네이즈라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이야 챗 GPT AI한테 물어보면 돼. 그때는 구글 검색을 해야 돼. 그래서 구글 들어가서 콜라제네이즈라는 물질이 있냐? 있대요. 그래서 모든 여건이 뉴스타트라는 환경 여건, 영양소, 운동 이런 여건이 맞아지면 섬유세포가 다시 와서 섬유화된, 경화된 부분을 어떻게 부분에 축적되어 있는 콜라겐을 잘 녹여가지고 제거해서 폐도 회복될 수 있고 간도 간경화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함성을 지르셔야지. 우와!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스트레칭은 이렇게 모든 부분에 모세혈관을 다 보내 가지고 잘 해서 간세포도 재생시키고 폐세포도 재생시켜서 모든 섬유화, 경화, 경색. 그래서 옛날에는 뇌경색가 안 난다 그랬어요. 이제는 뇌경색도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반신불수로 이렇게 되신 분들이 어떻게 뉴스타트하고 잘 하시면 완전히 마비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 가지시고 열심히 이 뉴스타트를 즐기시면서 정말 폐섬유화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